여러분, 이강인이 친정팀 발렌시아를 상대로 후반 38분 역전골을 장렬시키면서 경기 MOM에 선정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 승리는 마요르카에게 정말 값지기도 했고 이강인에게 엄청난 의미가 담겨진 골과 승리였습니다. 마요르카는 직전 두 경기에서 모두 무득점으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강인은 독감으로 컨디션 난조를 보이면서 팀을 돕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15위까지 떨어지고 승점이 강등권 라인과 비슷하다 보니 팀 분위기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가 발렌시아 원정 경기였습니다. 이강인을 이적료 제로로 만들면서 그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배신해버린 발렌시아. 당시 발렌시아 팬들은 엄청나게 분노했고 한 기자는 최고의 유망주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떠나보냈다. 정말 화가 난다라면서 SNS에 올리기도 했었죠. 감독들이 이강인에게 좀처럼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벤치에 오래 있게 되자 구단은 그런 선택을 했는데 구단이 감독의 재량을 건들 수 없었으니 지금의 상황에서는 떠나보낸 게 오히려 고맙네요. 이강인은 라리가 11경기에서 2골 3도움으로 도움은 라리가 전체 3위에 올라있고 팀 내 공격 포인트 공동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요르카의 경기 스타일이 매우 극단적인 수비 전략이라서 재미가 좀 그렇긴 한데 이강인은 팀의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도 대활약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손흥민과 공격 포인트가 같은 상황입니다. 이 경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아기레 감독의 선택입니다. 포르투갈 어떤 감독과 다르게 이강인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공격적인 포지션을 다 활용하고 있고 팀의 에이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강인은 173cm, 63kg, 아마 통뼈도 아닐 겁니다. 선입견일 수 있지만 뭔가 피지컬적으로 아쉽다고 느낄 수 있음에도 아기레 감독은 이강인을 투톱 스트라이커로 배치했습니다. 스트라이커는 상대 거구 수비수들과 붙게 되면서 몸싸움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럼에도 이강인을 스트라이커로 내세운 것은 그 단점을 이겨낼 뭔가를 믿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팬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피지컬과 체력도 정말 좋아졌다는 인상적인 장면도 있었습니다. 후반 30분경 하프라인부터 드리블을 시작한 이강인이 상대가 뒤에서 어깨로 밀치는데도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 끝까지 동료에게 패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경기에서도 갖가지 테크닉을 선보이면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에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순간도 만들었지만 전반 23분 왼쪽 윙어 위치에서 기습적으로 환상적인 왼발 크로스가 날아가면서 무리키에게 득점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크로스 하나만으로도 놀라게 할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이강인입니다. 이강인은 중앙에서 상대의 강한 압박으로 밀려 넘어지고 파울을 당하는 장면이 많았는데 그러면서도 3명 사이에 마르세유 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보통은 선수가 저런 기술을 선보이면 나댄다고 생각하고 통하지 않을 때 비웃게 되는데 이강인은 워낙 테크닉이 좋은 선수다 보니 그런 모습이 매우 어울린다고 느껴지고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알겠냐 벤투야? 전반전을 0대0으로 마쳤고 후반 5분에 마요르카는 페널티킥을 허용하면서 어르신 카바니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6경기에서 4골을 기록할 정도로 메뉴를 잘 떠난 상황. 그러나 마요르카도 반격이 있었습니다. 10여 분 후에 똑같이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무리키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1대1 동점이 되었습니다. 다급한 건 발렌시아가 되었죠. 홈경기에서 한 수 아래 팀에게 비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81분 마요르카의 골킥으로 한 방을 노리면서 공격 기회를 잡았는데 오른쪽으로 죄다 몰려있는 상황에서 이강인이 왼쪽에 공간이 많은 상태로 있었고 볼이 이강인 쪽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강인은 곧바로 슈팅을 시도하지 않고 볼을 소유하면서 아쉬워할 찰나에 갑자기 스텝을 한번 밟더니 상대를 속이고 강력한 슈팅으로 골망을 찢어버렸습니다. 와, 이 클래스, 이런 선수가 한국에서 벤치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기레 감독은 충격을 먹었던 거죠. 이강인이 친정팀을 상대로 제대로 비수를 꽂았습니다. 작년에는 이강인이 발렌시아 원정에서 도움을 올리면서 좋은 활약을 하다가 충격적인 퇴장을 당하면서 아쉬움을 삼켰는데 이번엔 아예 득점까지 올렸습니다. 마요르카로서는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강인은 좀 달랐습니다. 세레머니를 하지도 않고 동료들은 엄청 기뻐하면서 뛰어들었는데 이강인은 두 손을 모아 머리 위로 올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했는데 이강인이 발렌시아 팬들에게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듯 미안해하는 세레머니였던 것입니다. 경기 후 이강인은 인터뷰를 통해서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골을 넣고 기뻤지만 축구선수가 된 이후 가장 이상한 느낌이었다. 발렌시아는 내게 모든 것을 주었다. 나는 이곳에서 성장했다. 발렌시아가 잘 되길 바란다. 이렇게 솔직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인터뷰가 이강인의 인성을 알게 해주고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이강인의 이 득점 장면과 세레머니에 라리가는 공식 계정을 통해서 리스펙트라는 문구와 함께 이강인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마요르카는 후반 연장 8분을 포함해서 견고한 수비로 잘 지켜내면서 드디어 귀중한 승점 3점을 얻어냈고 12위까지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한 수 위의 팀에게 승리했기 때문에 매우 값진 승리였죠. 마요르카는 올 시즌 최소 실점 7위일 정도로 전략은 통하고 있습니다. 팬들이 응원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이강인은 MOM에 선정되었고 평점 7.7에서 7.9를 받게 되었습니다. 슈팅을 2번 시도했는데 모두 유효 슈팅이 되었고 드리블도 2차례 시도해서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의 골은 시즌 첫 골을 넣었을 때와 비슷한 장면이었는데 이번 골도 득점 성공 확률이 6.7%였을 정도로 어려운 골을 성공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 인해서 특별한 기록도 남기게 되었는데 발렌시아 출신의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해서 메스타야에서 결승골을 터뜨린 것이 18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마요르카의 승리로 발렌시아 팬들은 또 이강인을 보내버린 구단에 더 격분하면서 비난이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강인이 이렇게 과거와 달라질 수 있을까? 아기레 감독 덕분이라고 다시 한번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요르카는 지난 시즌 후반기 3월에 강등 위기 상황이 되면서 감독을 경질했고 이후 아기레 감독이 맡게 되었는데 아기레 감독은 이강인을 완전 신뢰하면서 주전으로 활용했고 그 결과로 올 시즌 11경기 정경기 출전을 하고 9경기가 선발 출전이었습니다. 발렌시아에서나 지난 시즌에도 이강인과 경쟁을 하는 선수들은 대한민국처럼 많이 있었고 그래서 밀렸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아기레 감독의 선택은 이강인입니다. 포지션을 이동시킬지 몰라도 무조건 선발로는 내보내려는 거죠. 이강인은 직접 간접 프리킥도 전담입니다. 감독이 신뢰를 하면 선수는 자신감이 끌어올라갈 수밖에 없죠.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기도 합니다. 어린 나이를 탓하기에는 손흥민은 훨씬 더 어린 나이의 대표팀으로 불려다녔고 동나인 쿠보는 이미 일본에서 주전입니다. 월드컵이라는 대축제가 한 달 남은 상황에서 황의조는 최악의 부진 상황이고 라리가에서 주전으로 대활약을 하고 있는 한국 선수가 월드컵 엔트리에 들어가자 마냐를 걱정하고 있으니 참 죄송합니다. 기분 좋은 소식에 마음 어렵게 해서요. 자, 이강인이 이적한 후 발렌시아 원정에서만 한 골 1도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큰 경기에 더 강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저만 그런가요? 인생의 드라마인 이강인의 활약을 언젠가는 더 좋은 팀에서 영입해서 수준 높은 선수들과 제대로 즐기며 축구하는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며 계속 응원해 보겠습니다. 마요르카 10위까지 가보자. 이강인 MOM을 축하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